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12일 오전 10시 32분입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선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인 설훈 의원이 오늘 또다시 대선 후보로 결정되었다고 발표된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서 본선에 올라가면은 진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한 말입니다. 흠결이 있고 경선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적인 사실이 있다.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흠결들이 있다. 대장동 외에도 정과 부분도 있고 스캔들 부분도 있다. 그건 객관적 사실이다. 원팀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본선에 가서 이길 수 있을 것이냐? 원래 본선은 1, 2% 차이로 결론이 난다. 현재 상태로 고를 하면은 원팀에 결정적 하자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아직 이의제기 신청에 대한 결정이 안 났다. 두고 봐야겠지만 이 상태로 간다면은 당 분열 사태를 그대로 두고 가겠다는 것이다. 지도부가 사안을 이대로 두면 안 된다. 분열된 상태로는 안 된다. 결선 조건을 따르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에 대해서 청와대가 서둘러 입장을 발표한 면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실 기회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설훈 의원은 이 지사와 관련된 결정적 제보와 관련하여 당사자들을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들었다. 이재명 지사와 대장동이 연루되어 있다는 말을 들었다. 신뢰할 수 있는 인물들이 한 말이지만은 그들은 나서기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일주일만 있었으면 결과는 바뀌었을 거다라는 생각까지 하냐는 질문에 충분히 바뀌고 이 상황을 우리 당이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가 제일 큰 문제다. 만인이 다 아는 대로 이재명 후보는 여러 가지 흠결 사항이 있다. 그 다음에 대장동이라는 결정적 문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결선 투표로 가는 게 원팀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서 이재명 후보라면은 본인이 갖고 있는 이런저런 문제들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다. 결선 투표를 치를 결과에 대해서는 국민의 뜻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송영길 대표의 쿠데타 발언, 민주당이 분열하면 쿠데타가 날 수도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참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지금 쿠데타 이야기를 한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그만큼 송영길 대표가 이 상황에 대한 판단을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처음부터 송영길 대표가 공정하지 않고 일방에 치우쳐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후보가 되면 중간에 구속 같은 후보 교체 상황이 오는 것도 상정해 볼 수 있다는 과거 발언에 대해서도 정정하고 싶지 않다. 그런 상황이 안 오기를 바라는데 그런 상황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지는 이런 상태로 결선 투표하지 않고 그냥 가버린다면은 우선 민주당이 첫째는 민주당 내부가 단합이 안 될 것이다. 분열될 것이다. 두 번째는 지금 밝혀지지 않은 이재명의 결정적 흠결이 있다. 대장동 사건과 연루된 결정적 제보도 들어왔다. 그래서 필패다. 이런 주장입니다.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다 한 셈인데 오늘 조선일보 사설이 아주 예리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뭐냐? 이런 사태를 가지고 온 거는 특검을 안 받았기 때문이다. 특검 받았으면은 또는 수사를 빨리 했으면은 이재명과 대장동 게이트와의 관계가 드러났고 그것이 민주당 당원이나 이 국민 선거인단에 영향을 줘가지고 선택이 달랐을 수도 있는데 그걸 덮는 바람에 이제 일이 이렇게 생겼다, 꼬이게 되었다 이런 취지의 지적인데 아주 정확합니다. 그리고 설훈, 홍영표 이런 분들이 지금 제기하고 있는 이 결선 투표로 갈 수밖에 없다는 논리는 상당 부분 법리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 당에서 이재기를 묵살했을 때 이분들이 이 법원으로 이 문제를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그럼 법원으로 가면은 오히려 법원이 이재명 지사에게 매우 불리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안은 간단합니다. 이 무효표 처리 문제입니다. 무효표를 지금 어떻게 처리했느냐 하면 김두관, 정세균 이 두 후보가 사퇴하기 전에 받은 표, 전에 이미 유효표라고 선포된 표까지 소급해가지고 그걸 무효표로 만들어버리고 계산을 하니까 50.29%, 50.29% 아주 아슬아슬하게 0.29%포인트 차이로 과반수를 넘겨서므로 결선 투표 갈 필요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당헌 당규에도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급해서 무효 처리하라는 명시적 조항이 없습니다. 그럼 명시적 조항이 없으면은 사퇴한 다음에 김두관, 정세균을 찍는 표는 무효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제일 더 중요합니다. 이 선거법상에 보면은 후보들끼리 담합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민주당이 처리한 식으로 하면은 충분히 담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등, 2등이 격돌할 할 때 3등 이하 사람들이 또는 3등이 표를 좀 받았을 때 사퇴해버리면은 지금 민주당식 표 계산으로는 자동적으로 결선 투표 갈 필요가 없이 1등 투표가 1등 한 사람이 1등 달리고 있는 사람이 자동적으로 과반수를 넘어가지고 후보가 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송영길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선거법이 그런 것을 못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그 선거법에 어긋나는 경선 관리를 했으면 이 경선 관리는 무효가 되는 겁니다. 이미 이게 판례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에서 총회를 통해서 임원을 선출을 했을 때 총투표의 과반수라든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총투표가 아니고 총투표 수가 아니고 유효표의 과반수를 얻었으니까 당선되었다 이런 식으로 했다가 그게 대법원에 의해서 그것은 법률 위반이다 해가지고 무효 뒤집어진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그것하고 이번 민주당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이 똑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세상이란 게 참 어떻게 보면 공평한 게 민주당이 당당하게 특검을 받고 당당하게 수사기관은 민주당 눈치 보지 말고 정권 눈치 보지 말고 두 달 전에 이 수사만 제대로 했더라면은 민주당의 경선은 정보 판단을 정확하게 하고 후보를 결정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덮다가 보니까 이렇게 일이 꼬이고 말았습니다. 서른 의원 이야기대로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재명 본선에서 이재명 낙선 그리고 본선으로 가기 전에 민주당 분열 이게 다 자초합니다. 그러니까 좌파는 자충수로 망한다는 게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감사합니다.